나중에 또 이게 눈물 난다니까. 이게 제 시간이 안 끝나면. 자, 선생님 잠깐 볼게요, 얘들아. 여기서는 우선 두 가지의 배경 지식을 알고 가야 돼요, 얘들아. 여기 보니까 잠깐 볼게요, 얘들아. 여기 잠깐 볼게요. 첫 번째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반대 신문식 토론이야. 잠깐 볼게요.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찬성 측이 입론이라고 하는 걸 해요. 입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도입 부분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야 돼. 도입 부분의 의견. 이해되겠죠? 도입 부분의 의견을 해. 그러면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요. 그 반대 신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 교차 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의 어떤 답변을 해. 됐어? 여기 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반대 측이 입론을 해. 이해되겠니? 그럼 여기 그 다음에 찬성 측이 반대 신문하고, 다섯 번째 찬성 측이 반대 신문하고, 여섯 번째 반대가 답변해. 잘 봐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냐면 찬성 측이 입론 두 번째가 들어가는 거야. 이 과정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요거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입론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찬성 측의 뭐 반론, 뭐 반대 측의 반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토론이 끝나.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냐면 그 배심원들이 있어요. 배심원들. 어떤 사람의 의견이 맞나요? 찬성 측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반대 측 맞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토론이 끝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반대 신문식 토론 먼저 알아놔야 되고, 순서가 바뀌었네. 두 번째는, 그러면 얘들아, 이 사람들이 실제로 토론할 때 이게 어떤 과정이나 순서가 없냐, 이런 과정 순서가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도 필수 쟁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야. 그 필수 쟁점이 세 가지야. 첫 번째, 이게 문제 상황이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찬성 측은 문제 상황이다, 반대 측은 이거 문제 상황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해결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 적절하냐, 이런 거야. 세 번째는, 자, 이것도 좀 어려운데, 이익과 비용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이게 바로 필수 쟁점이야. 이 방법이 이익이 더 크냐, 이익이 더 크니까 시행해야 된다, 찬성 입장에서는. 아니다,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반대하는 거지, 얘들아. 이게 필수 쟁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이거 기억나지, 얘들아? 주장, 이유, 근거, 이렇게 전개하는 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해되겠니, 얘들아?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운 게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보면 알겠지만 엄청 시간 걸려. 이게 시험 문제 풀 때 아마 시간이 모자랄 거야. 토론 때문에. 토론이 어려운 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예를 들어서 찬성 측 일의 입론에서는, 선택지가 찬성 측 일의 입론에서는 어떤 내용 이 나오냐, 그러면 그거 가서 또 다 확인해야 되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뭐 반대 측 일의 입론에서는 뭐 필수 쟁점 중에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주장하는군, 뭐 이렇게 선택지가 나온다고. 그걸 확인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려. 그래서 아마 쌤 생각에는 이번 시험에서 기말고사에서 어려운 게 딱 두 가지인데, 요 토론하고 그 다음에 문법에서 피동 표현 좀 어려울 거야, 아마. 아시겠죠? 혹시 학교에서 얘들아 편찬의시다 있잖아. 이거 다른 학교 수업하다가 생각나는데, 편찬의시다 이거 선어말음이라고 배웠니? 아니면 필수어이라고 배웠니? 학교에서 필수어이라고 배웠어? 특수어이라고 배웠어? 네, 특수어이라고 배웠어? 다른 학교는 그거 시가 들어간다고 배웠어. 진짜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입장이 좀 달라요. 편찬은 시다가 있었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그 게시다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뭐였지? 근데 아마 시험 나오면 계시다하고 주무시다가 주로 나올 거야. 왜? 편찬의 시다는 논란이 있거든. 편찬타. 편찬타에서 시가 들어간 걸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잡수시라도 잡수다 해서 시가 들어가다 이럴 수도 있다고. 특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논란이 있으니까 학교에 정리한 거 잘 봐야 돼. 아무튼 요거 먼저 이렇게 얘들아 위에다가 필기하고 바로 시작할게. 자 잠깐만 얘들아 다 나왔다 얘들아. 자 153페이지 한번 볼게. 책 보면 153페이지 한번 볼게. 보이죠? 153페이지 보이죠? 거기 먼저 볼게 얘들아. 논제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논제부터 볼게. 이것도 있었구나. 논제라고 하는 게 토론의 주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논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사실 논제 보이죠? 그 다음에 가치 논제 보이죠? 그 다음에 정책 논제 보이죠? 정책 논제 네모쳐 얘들아. 정책 논제는 뭐냐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다룬 문제를 정책 논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 건 바로 정책 논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사실 논제는 뭐냐면 사실 논제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지구가 태양을 도냐? 이게 사실 논제예요 얘들아. 지구가 태양을 돈다 이건 사실 여부를 따지는 거니까. 가치 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선한가 이게 가치 문제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글에서는 정책 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쟁점 보자. 쟁점 필수 쟁점 중요 표시할게 얘들아. 필수 쟁점에 토론할 때는 필수 쟁점별로 논중을 구성해야 된다. 지우야 괜찮니? 물 좀 떠올래? 필수 쟁점 보면 정책 논제의 경우는 필수 쟁점 밑줄 쳐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밑줄 쳐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이거야. 그 첫 번째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지. 두 번째는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야. 이게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거야.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방안을 실행해서 얻는 효과나 이익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익이 크냐 비용이 크냐 이런 게 바로 필수 쟁점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 다음 밑에 보자. 주장, 이유, 근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따로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 얘들아.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 이것도 나올라나? 154페이지 이거 했니? 저희 네? 난민 일단 했어요. 난민 증가하고 있다는 거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 내용이 나올 거거든요. 자 다음 장 155페이지 중요 표시 할게요. 155페이지 볼게요 얘들아.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야. 논제를 바탕으로 친구들이 진행한 토론을 살펴보고 난민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보자. 솔직히 말하면 학교 책에서 교과서에서 이 난민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참 선생님은 좀 그랬어요. 주제 선정을 뭐 이렇게 했지. 다른 학교, 다른 출판사는 뭐냐면 뭐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좀 이렇게 현실적인 게 나오거든. 뭐 가장 대표적인 동물 실험 관련해서 찬성 반대하는 거 있지. 그게 한 2개 출판사에서 그게 나왔고 또 어떤 게 나왔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뭐냐 그 영화 볼 때 그 별점 하는 거 있잖아. 별점 제도가 과연 적절하냐 적절하지냐.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왔거든. 근데 우리는 난민이야. 참 그래. 아무튼 보자. 필수 쟁점 볼게 얘들아. 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구성한 찬성 측의 논증은 잘 볼게요. 주장은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 난민 인정률이라고 하는 게 뭔지 봐야겠는데? 자 앞으로 가볼게 얘들아. 우리나라의 난민 앞에 다시 한번 볼게. 난민 인정률 높여야 한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생기는 난민이 증가하면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난민과 관련한 상황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어떤지 보자. 밑에 보니까 난민 인정률은 난민 심사를 신청하여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율이에요. 자 밑에 볼까요? 캐나다는 58.3이고 노르웨이 뭐 룩셈부르크 이런 건 뭐 엄청나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 0.8만 인정한다는 거야. 일본도 역시 0.5만 인정한다는 거야. 그럼 뒤에 뒷장 다시 한번 넘어볼게. 자 필수쟁점의 찬성 측의 논점을 보면 주장을 보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낮은 건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어떻게 난민 인정률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거겠죠. 이유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유야. 때문이다 밑줄 치고 이유야. 근거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을 비교한 신문 기사 자료가 이게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필수쟁점 밑으로 내려와서 문제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한 반대 측의 논증인데
주장은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낮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잘 봐 얘들아. 잠깐 볼게. 봐봐. 필수 쟁점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 이거에 대해서 각각 주장 이유 근거가 나오는 거야. 각각. 이해되니 얘들아? 여기 봐. 해결 방식을 제시했을 때 그거에 대한 주장 이유 근거가 나오는 거야. 이익과 비용에서 또 주장 이유 근거가 나오는 거야. 이 쟁점에 대해서 각각 주장 이유 근거가 다 나오는 거야. 얘들아. 선생님 그거 다 정리해 줄 거야. 가볼게 얘들아. 그 다음 밑에 볼게. 이유는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률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시급한 건 아니다. 근거는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한 신문기사 자료니까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따로 있다. 우리는 난민이 많이 찾는 국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난민 인정률을 높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니 얘들아? 그 내용 한번 볼게요.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위에 반대 신문식 토론 중요 표시 한번 할게요. 논제에 관한 양측의 토론자가 상대 측 토론자에게 질문 동그라미 쳐봐. 질문하여 상대 측이 제시하는 말을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방식의 토론입니다. 찬성 측 보세요. 찬성 1이라는 사람이 2명씩 토론하거든. 잘 봐. 순서를 잘 봐. 찬성 1이 입론을 해. 그럼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해. 왜 그럴까?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해. 왜 그럴까? 반대 1이 입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 이해되겠니?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반대 2가 반대 신문하는 거야. 그것만 이해하면 쉬워. 이거 구성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대 2가 반대 신문을 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찬성 1이 뭐라고 대답하겠지, 얘들아. 그리고 그게 하나 끝나. 그 다음 반대 1이 입론을 해. 됐어? 그 다음에 찬성 1이 반대 신문을. 왜 찬성 1이 반대 신문할까? 찬성 2가 입론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겠니? 아 인문을 둘 다예요? 그쵸. 입론 둘 다 한다니까. 그래서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찬성 1이 왜 반대 신문 왜 질문해? 찬성 2가 입론을 하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찬성 2가 입론해.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 반대로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반대 1이 반대 신문하고 그 다음 반대 2가 또 입론 준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찬성 2가 반대 신문을 해 얘들아. 됐지 얘들아? 그 여기가 입론이 다 끝나는 거야. 4명이 다 하는 거야 입론을. 이해되겠어?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쉬워. 반론 이렇게 4가지로 끝나는 거야. 이해되겠니? 이게 전체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 내용 따라 한번 진행해 볼게. 내용이 엄청 길어 얘들아. 엄청 길어. 여기 입론까지 다 나와 얘들아. 입론까지 다 나와요. 네, 가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왼쪽에 사회자가 나왔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자의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밑줄 쳐보기.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수를 높여야 한다. 밑줄 치고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자, 사회자 역할 1번이라고 써볼게 얘들아. 사회자 역할 1번. 밑줄 치고 사회자 역할 1번. 논제 소개라고 해볼게. 논제 소개. 논제를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질문할까? 여기 논제는 무슨 논제라고? 정책 논제인 거야. 정책 논제. 됐어요?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께서 밑줄 쳐봐. 토론 규칙과 예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 치고 사회자 역할 2번. 토론 규칙 안내가 나오죠. 토론 유형과 토론 규칙을 안내해 주는 거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줄 치고 이건 사회자 역할 3번. 토론 순서 안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됐니? 순간 지금 떠오르는 게 뭔지 아니 얘들아?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이번 토론은 반대 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이런 거 보이잖아요. 진행됩니다. 이렇게 써 있잖아. 여기서 피동 이런 문제 나오지 않을까? 네. 진행되어집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틀린 거지 얘들아.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피동사도 그렇게 껴서 이렇게 문제 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기억 같은 거 줘요? 기억이에요? 아니면 그냥 글 전체에서 틀린 거 하나 찾아내요? 아유 그거는 내가 봐도 그러면 너네 학교 애들 데모할 걸?
자, 시작해볼까 얘들아? 찬성이네. 입론 볼게 얘들아. 좀 조지고 힘들 거야. 힘들 수 있어 얘들아. 어려워. 자, 가볼게 얘들아. 그 내용 주제 자체도 좀 어려워서 굳이 가볼게요. 그래도 입론입니다. 난민이란 이건 뭐 정의로 시작합니다. 정의. 인종, 종교, 국적 등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난민의 개념입니다. 정의라고 써볼게요.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얘들아? 찬성, 일은 입론에서 정의의 방법으로 내용을 시작하는 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선택지에서 위로 다 찾아가서 확인해야 돼.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어려워. 시간도 걸리고. 이해되겠죠? 어렵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문제 푸는 순서도 토론을 먼저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쫓기다 보면 토론 문제 다 틀리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순서를 정할 때 그렇게 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토론이 좀 어렵단 말이야. 아무튼 난민의 개념 나왔어. 그리고 이들은 다른 나라로 가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심사를 신청하는데 이 결과라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난민 인정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개념 정의로 시작했죠. 이해되겠어요? 난민 인정률. 우리나라는 그런데 난민 인정률이 높다 높지 않다? 높지 않다야. 오늘날 세계는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밑줄 쳐봐.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이게 난민이 증가하는 원인이겠죠. 난민 증가 원인입니다. 전쟁, 경제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섰고 이 중에 어른도 많습니다. 이들은 밑줄 쳐봐. 생존하려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됐어요? 간다. 이처럼 난민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많은 나라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논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이걸로 다룬 이유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은 어떨까요? 땡땡일보에 따르면 자, 괄호 쳐볼게 얘들아. 땡땡일보에 따르면 괄호 한번 쳐볼게. 땡땡일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난민 인정률은 룩셈부르크가 59.1, 우리나라 0.8로 경제협력기구 개발기구 평균인 21.8과 비교할 때 매우 낮습니다. 여기까지 괄호 닫아볼게 얘들아. 이거는 뭐야? 근거죠, 근거. 딱 땡땡일보를 근거로 해서 난민 인정률이 상당히 낮다. 전 세계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문제점이야. 됐니 얘들아? 네. 됐어요? 됐습니까? 나 질문한 줄 알았어. 됐어? 자, 지금부터 좀 잘 보셔야 돼. 봐봐요. 다음 장 잠깐 넘기면 얘들아. 찬성 측 1의 1토론자의 입론 단계라고 돼 있지 얘들아. 입론 단계라고 돼 있지 얘들아. 이게 쭉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잖아. 문제 심각성, 문제 해결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 그 다음에 효과나 이익 이런 거야 얘들아. 이 내용이 지금 다 나올 거야 얘들아. 자,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 얘들아. 자, 볼게 얘들아. 형광펜 하나 들어볼까? 형광펜 하나 들어볼게. 잠깐만. 형광펜 보고 밑에 두 번째 줄 밑줄 쳐볼까요?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밑줄 치고 찾았니 얘들아?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쓰고 이거 한번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난민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야. 알겠죠? 됐어? 그 다음에 이유가 이 글을 너무 잘 못 썼어. 진짜로 너무 깔끔하지 않고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 게 어디 나오냐면 얘들아 아까 여섯 번째 줄 잠깐 볼까 얘들아 여섯 번째 줄 앞에 156쪽에 여섯 번째 줄 잠깐 보시면 난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1억 명 넘어서고 있고 어린이 많고 생존을 탈출하는 시도하고 있으며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 밑에 밑줄 쳐봐. 형광펜 들어. 많은 나라가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밑줄 치고 이게 바로 이유야 얘들아.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심각하다. 그 다음에 근거는 아까 봤던 거 앞에 볼게 얘들아. 아까 땡땡 일보에 따르면 이라고 해서 거기 10번째 줄 나왔던 거 있지 얘들아. 거기 밑줄 쳐보고 20.8%와 비교할 때 매우 낮습니다 라고 돼 있지. 그게 바로 뭐야? 근거야. 됐니 얘들아? 이게 필수 쟁점에 대한 주장, 이유, 근거라고 보면 돼. 너무 섞이는 너무 이게 그래서 글이 순서대로 이게 다른 책, 다른 교과서는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거든.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근데 이건 정말 개판이야. 선생님 교과서 선정하실 때 사람을 안 봤대요. 어? 교과서 선정하실 때 일단은 한 단어만 봐서 선생님도 선생님도 그 얘기는 해? 수업하면서 글을 못 썼다고 뭐라 했어요. 오, 글 되게 못 썼어. 진짜 최악이야. 진짜. 이렇게 토론에다 선생님들 이게 어제 수업 준비하면서 이렇게 쭉 보면서 와 이걸 선정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됐니 얘들아? 자 이게 필수 쟁점 첫 번째.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 얘들아. 자 157페이지 오른쪽 나오는 거 있지 얘들아. 오른쪽에 요거 중요 표시할게. 1 토론자 입론 단계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거 있지? 요거 정말 중요한 거야 얘들아. 선생님 여기 첫 번째는 이렇게 써놨고 두 번째는 오른쪽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들아.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저는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준으로 높여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 해결의 가능성,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자 오른쪽 날개 부분 잠깐 볼게. 이게 문제 해결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필수 쟁점이야 얘들아. 두 번째 필수 쟁점 이해되겠니 얘들아?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게 뭐냐면 주장은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얘들아. 이해되겠니? 난민 인정률을 높일 수 있다. 어디 보이니 얘들아? 보고 있지. 여기 봐야지 여기. 주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인정률을 높일 수 있다. 이게 주장이야. 그럼 이유나 근거를 한번 찾아볼게 얘들아. 알겠죠? 그 다음 보자.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자 다시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줄 치고 주장이라고 써놔 얘들아. 왼쪽 그 지문에다가 써놔. 필수 쟁점 2번 주장이야. 필수 쟁점 2번에 대한 주장이야. 이해가 돼요? 2번에 대한 주장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밑줄 치고 이게 이유야. 이유. 필수 쟁점 2번에 대한 이유야. 됐어? 그 다음에 땡땡일보에 따르면 여기 또 가로쳐 볼게요. 땡땡일보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가로치고 근거 필수 쟁점 2번에 대한 근거야. 근거 1이라고 써볼게요. 이해가 돼 얘들아? 괜찮지? 이유가 뭔지 다시. 이유 다시 세 번째 줄.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난민 인정률을 높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난민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 선진국으로 들어섰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 3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총 국민생 상생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다음 괄호쳐 볼게 얘들아. 국제통화기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규모는 2006년에 세계 10위를 차지한 이후 10위권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괄호치고 이게 바로 뭐야? 근거, 그러니까 필수행점 2번에 대한 근거 2번이야 얘들아. 이해되겠니? 자, 귀찮더라도 오른쪽에 써볼게 얘들아. 두 번째 봐봐. 우리나라에서 난민 인정률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가? 주장. 우리나라는 난민 인정을 높일 수 있다라고 됐지? 이유 써봐 얘들아. 옆에다가 써놔.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쓰세요 여러분. 경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쓰세요. 됐니? 근거는 1번, 2번 두 가지 나왔지 얘들아. 1번은 신문기사 그냥 쓸게. 귀찮으니까 신문기사 쓸게 얘들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넘어섰다는 근거야. 신문기사가 있어. 2번 쓰고 IMF 보고서. IMF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위 차지한 이후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바로 근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필수행점 2번에 대한 이유와 근거야. 아시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볼게 얘들아. 효과와 비용 측면에서 효과와 이익. 효과가 있냐 없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해야지만 찬성하는 거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다시 이해되겠어요? 그럼 세 번째 볼게. 다시 가볼게. 11번째 줄.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밑줄 쳐봐. 이것도 참 글을 못 썼는데 다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 이게 바로 뭐야? 이익이 많다 이런 거예요. 자, 오른쪽에 효과나 이익 보면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됐니 얘들아? 이익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밑에 왜 밑줄 쳐봐. 저출생과 여기서 밑줄 쳐볼게. 저출생과 고령화 시대에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여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밑줄 치고 이게 바로 뭐야? 이유야.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야. 이해되겠니 얘들아? 이익이 있다. 이유는 뭐냐?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유야. 그럼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근거를 보여줘야 되잖아. 그 근거 볼게 얘들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한 나라인 독일의 경우 밑줄 치고 1번이라고 하고 근거예요. 독일의 경우 2015년 16년에 난민과 이주민 110만 명을 수용하면서 경제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게 근거 1번이야 얘들아. 독일의 경우가 근거 1번이야. 난민을 수용해서 경제가 성장했다. 됐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 밑줄 치고 근거 2번이라고 해볼게 얘들아. 근거 2번. 보면 서유럽 국가에 난민들이 이주하여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 평균 4년이 지나부터 경제가 발전하였습니다. 이게 근거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도 하락했으며 난민의 유입은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지만 이들이 기여합니다. 이게 주장이죠. 경제성장에 기여합니다. 이게 주장이야. 그러니까 주장이 나중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이 잘 못 쓴 거야 얘들아. 알겠지? 뭐 그건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이게 이익이 크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유와 근거 나온 거 찾을 수 있겠니 얘들아? 그 다음 보자. 따라서 저는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률을 경제협력, 그러니까 OECD로 하자.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 칠판 잠깐 볼게.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측 제2토론자께서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자의 역할이야. 이것도 역시 발언 순서 얘기해 주는 거죠. 토론 진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잖아. 그치? 이것도 역시 사회자 역할이라고 쓰고 사회자 역할이라고 쓰고 발언 순서 정해줌이라고 써볼게 얘들아. 됐니? 자, 그 다음에 반대 2의 반대 신문을 볼게요. 반대 신문 뭐라고 하는지 보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밑줄 쳐볼까? 난민 인정률을 높이면 난민 신청자가 많아져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밑줄 치고 이게 바로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좀 논리적으로 허점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 물론 그렇겠지만 난민을 많이 수용한 유럽 국가들의 난민 예산은 0.1에서 0.6%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는 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